입니다. 사이버 폭력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이 다 당연히 사이버 폭력이겠죠. 좀 깁니다. 네 가지 형태가 되고 가장 긴 형태가 되는데요.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가 되겠죠. 보통 우리 어른들은요, 이 저격글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저격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저격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이제 특정의 한 명을 놓고 이 한 명을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로 말하면 까는 거죠, 그죠? 까는데 이제 실제로 말로서 까는 게 아니고 인터넷 상에서 까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격한다는 말을 써서 저격글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하도 많이 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또 저격을 하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막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욕하는 듯한 발언을 막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저격글을 올린 사람과 그 저격글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저격이 그 주변에 이 저격 올린 사람의 주변 친구들은 누군지 다 알죠. 근데 막상 이제 저격을 당한 애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저격글을 올린 학생은 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니다라고 쟤한테 말한 거 아닌데요, 뭐 다른 누구 되겠는데요, 그럼 누구냐고 물으면 뭐 그거는 기분 따라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조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는 수사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저격글을 올리는데 뭐 머리를 써 올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조사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요, 경찰로 넘겨버립니다. 제일 학교에 속편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찰 수사로 가게 되고요. 이 저격글을 올린 학생은 경찰 수사에서 진위를 가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경찰 수사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요, 누가 봐도 이거는 A 학생이 B 학생에게 한 저격글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B 학생이 그동안의 상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동안에 했던 말들, 그동안의 글들을 쭉 해다 보면 A 학생이 올린 저격글은 분명히 B 학생이 한 게 맞다라는 게 정황상 누구나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A 학생은 B한테 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 이제 학교에서는 우기면 된다 뭐 이런 게 통할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학교에는 이걸 갖다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A 학생은 절대 교육적이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학교는 더 이상 이 두 학생을 교육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찰에다가 넘겨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에서는 어떻게 되죠? 정황상 당연히 A가 했다는 게 정황증거라고 하죠. 이걸 법률적으로 정황증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서 학교에서 그냥 내가 미안했다 사과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찰 수사로 넘어가서 어떤 처벌을 받는, 다시 그러면 그것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가 끝이냐? 안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대로 하고요, 다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학폭위가 열립니다. 경찰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 A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면 끝난 일을 갖다가 학폭위도 열려서 징계받죠. 경찰 수사에 따른 징계받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일이 되어 가는가 과정을 알면 제일 1단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에 숨기고 우기고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아니라고 발뺌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을 낮게 지금 학폭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지도 방침대로 잘 따라 주셔야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 이렇게 가는 게 누가 봐도 옳은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분명히 했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얘가 B한테, A가 B한테 한 거라는 걸 주변 친구 다 알고 있는데 나만 거짓말로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죠? 네. 두 번째가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예, 사회폭력이죠. 그죠? 개인에게 지켜야 할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어서 알린다? 예,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어떻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정당한 행동으로 보입니까? 예, 절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 방법을 떠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죠. 잘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폭력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사이버상에서. 요즘은 사이버 폭력이 더 엄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쫙 퍼져버립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만 아이들이 알아도 나는 굉장히 괴로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이버는요,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온갖 학교 학생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생 한 명이 글을 올리면 이 한 명 학생 A 중학교다, A 고등학교다 그러면 보통 10개 이상의 학생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개 학교의 학생들이 소문 내버리면 그거는 뭐 나에 대한 소문이 쭉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요즘 학생들의 정보통신을 통한 그러한 알림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새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난 사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예가 뭐냐면 A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B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당연히 A 학교와 B 학교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B 학교로 전학 왔는데 전학 온 지 이틀 만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어떤 소문이? 얘는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다라고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예. 당연히 어떻게 퍼졌을까요? 그죠? 결과는 뻔합니다. 과정과 결과는 뻔하죠. 예. 이쪽 A 학교에 있는 학생이, 그죠? 한번 글을 탁 올리면 쫙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학생이 받는 그런 정서적인 불안감이 또는 트라우마가 엄청 큰 것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해자가 되어서 강제 전학을 왔건 이제 이 학교에 왔는데 내가 이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 2차 피해라고 하는데 2차 피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사이버상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2차 피해입니다. 지금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가 일어나면 2차 피해가 가장 많이 우려가 되고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2차 피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버 폭력까지 7가지 유형의 학교 폭력을 봤습니다. 이 7가지 유형은 제일 첫 시간 학교 폭력의 개념을 말할 때 그냥 유형상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지 결국은 피해자가 받는 모든 피해,
예, 그것이 전부 다 학교 폭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오늘도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폭력 행위를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면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는 만큼 내가 잘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학교 폭력의 유형 잘 확인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 폭력을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Q&A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